사람들이 주호민 작가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로 일치단결해서 한 사람을 비판한 적이 근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주호민 작가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주호민 씨에게 화를 내는 걸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 입장에서 주호민 씨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신감을 잘 살펴보면 주호민 씨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항상 타인에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신세를 좀 지기도 하고요. 그렇더라도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 또 서로서로 어느 정도 양해해주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왜냐면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은혜와 호의를 입은 사람이 정작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매정하게 대처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이번 주호민 작가 사건이 딱 여기에 부합해요. 자폐를 앓고 있는 주호민 작가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쳤단 말이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반 학생들이나 또 그 학생의 학부모들은 주호민 작가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준 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호민 작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간 거죠. 정말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법적 조치를 취했겠죠. 주호민 작가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호의와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주호민 작가 아들이 교사로부터 뭐 약간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고소를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 끼친 당신 자식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당신 아들이 뭔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 자녀를 용서해준 학부모들도 여기에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호민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요. 사람들이 화가 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좀 화가 나고 좀 싸우고 싶더라도 웬만하면은 법정 싸움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은 바로 법정에 가서 이제 잘잘못을 다투고 그러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법정까지 끌고 가야 되나? 라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애와 뭐 우리의 입장은 이렇고 또 교사의 입장은 이렇고 뭐 그런 걸 듣고 말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주호민 씨 같은 경우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처럼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아놓고 일단 교사의 녹취부터 땄죠. 그리고 이제 그 녹취를 주호민 씨 부부 내외가 이렇게 들으면서 뭐 고소할 거 없나 이렇게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하고 상담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호사 5명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바로 고소를 했어요. 이게 불과 한 3주 정도 만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되게 좀 억울한 일 생기고 기분 나쁜 일 생겼을 때 고소를 해서 뭐 망신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일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웬만하면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게 이제 미덕은 아닌 거죠. 화가 나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민 작가의 경우에는 몰래 녹취하고 바로 고소하고 이런 행태가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 거죠. 금도를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중들이 화가 난 거는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화가 날만 했다고 봐요. 저도 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들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자폐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좀 걱정이 돼요. 과거와 다르게 자폐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비장애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주호민 작가 아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들은 더 그렇겠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 자폐증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나도 뭔가 녹취를 통해 꼬투리 잡혀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서로서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승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선량한 교사분들이나 일반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자폐증을 가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